안녕하십니까. 최연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얘기 샤입니다. 요즘 일본 자위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일본 자위대는 이제까지의 자위대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전력을 보유한 적의 미사일 기지를 자위대 자력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위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변혁에 대한 이야기는 내용이 길어서 몇 편으로 나누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스토리로 자위대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최첨단 미사일 연구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첨단 전력으로 무장하는 신냉전 시대의 일본의 자위대. 앞으로 5년 후 2027년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일본 자위대. 최첨단 미사일 연구 개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 유튜브 21화 신냉전 시대의 일본의 국가방위 전략에서 상세히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일본은 작년 12월 16일 안전보장회의와 가기에서 신방위력 정비 계획을 결정하고 올해 들어서부터 방위력 증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원거리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통상 서기 연도를 쓰지 않고 연호를 사용하기에 연호에 대한 정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현 나루히토가 천황으로 즉위한 2019년 5월 1일을 레이와 원년으로 하여 올해는 A와 5년이 됩니다. 레이아의 의미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문화가 태어나게 하고 키운다는 의미로 일본 최초의 운문집인 마녀집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전의 시대가 이제 평성, 헤이세이라고 그러죠. 네, 아키토가 이제 천황이었던 1989년부터 2019년까지를 말하고요. 그 전이 이제 124대 쇼와, 일본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지배를 하였죠. 1926년부터 1989년까지를 쇼와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히토 전의 시대를 이제 123대 다이쇼 시대인데, 1912년부터 1926년, 그리고 근대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이제 메이지는 이제 1867년부터 1912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쇼와 뭐 52년생이다 이러면은 1925를 더해서 1977년생이라는 그런 말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시작인 초대천황, 신무천황인데요. 기원전 660년 2월 11일 날 일본이 개국했다고 해서 2월 12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과거에는 국방회의라고 하였는데 2013년 12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바뀌게 됐죠. 국방의 기본 방침, 방위계획의 대강, 무력 공격 사태에 대한 대처, 중요 영향 사태에 대한 대처, 국방 관련 중요한 사항, 국가 안전보장 관련한 외교 방위정책, 경제정책, 중대 긴급사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등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의장은 내각 총리 대신이 이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정비 계획의 방침은요, 국가 방위 전략에 따라서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유연하고 전략적인 활동에 항상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으로 상대국의 능력과 새로운 전투 방식에 착안하여 5년 후에는, 즉 2027년까지 일본이 침공 사태가 발생 시 일본이 주로 책임을 지고 대처하고 동맹국, 즉 미국이죠,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이를 저지 격퇴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까지는 방위력의 목표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보다 조기에 원거리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 격퇴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며, 이상에 의거해서 아래 여러 가지 계획의 기본을 방위력의 정비, 유지, 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지난번 제 유튜브 21화에서 소개한 내용을 인용하면은, 첫 번째, 일본의 방위력 경강을 위한 전략적 어프로치의 하나로서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강화를 위해서 7가지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스탠업 방위 능력 구축이다. 통합방공 미사일 능력을 구축한다. 또 영역횡단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한다. 등의 이제 7가지의 과제를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향후 5년간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바로 스탠업 방위 능력, 또 무인자산 방위 능력을 확보하고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탠오프란 적 대응 무기 체계의 사거리 밖에서 먼저 적을 발견하여 공격하고 퇴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스미라든가 JSM이라든가 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12식 지대지 유도탄 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성능을 개량하고 또 확보하고 이런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스탠오프 방위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일본 자위대의 12식 제대함 유도탄의 성능을 개량하는데 지상 발사형 또는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정 발사형, 항공기 발사형 이런 식으로 육해 공 어디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능을 개량한다는 것이고요. 도서방위, 일본 도서가 이제 떨어진 낙도죠, 이도가 많다 보니까 도서방위용의 고속 활공탄이라든가 또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고 시험 평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또 이러한 고속 활공탄 및 극초음속 유도탄을 비롯한 각종 유도탄의 사거리를 더욱 멀리 장사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오프 미사일 국내 양산을 추진하고 미국제 토마호크를 비롯한 외국제 스탠오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도 계속 연구개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사 플랫폼의 가이층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스탠오프 미사일의 운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수직 미사일 발사 시스템,
VLS, 또 수송 탐지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연구 개발을 하든지 또는 해외 도입을 하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데, 일본의 방위성 산하에 방위장비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방위장비청이 이러한 장비의 획득, 조달, 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 다파가 있어가지고 방위사업청에서 모든 무기체계의 획득, 개발, 연구개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한 역할을 일본에서는 방위장비청이라는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도서 간의 효과적인 화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을 도서부에 배치해서 억지태세를 확립한다는 것인데요. 적이 상륙할 경우에 조기에 화력을 집중해서 대공하기 위한 영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고도 청속 활공 기술을 확립하여 도서관 사격에 의한 화력을 발휘하는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 조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거리 활공 기술을 확립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로켓 탄두가 있는데요. 이 로켓 탄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장비형 활공 탄두, 그리고 성능 향상형 활공 탄두인데, 블록 1과 블록 2로 나눠가지고 이 조기 장비형 활공 탄두는 2025년경에 배치될 예정이며, 성능 향상형 활공 탄두는 요건 1단 로켓이고 2단 로켓인데요. 2단 로켓에 극초음속 글라이드 탄두를 탑재해가지고 더욱더 멀리 가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2028년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금년도 방위 예산안에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이라고 알려진 블록 2B 개발 계획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블록 2A보다 훨씬 대형화된 부스터를 장착하여 러시아와 중국 본토 타격을 위해 2030년 초까지 홋카이도 및 큐슈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속활공탄 블록 2B의 대형 부스터는 역시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스크램제트 극초음속 유도미사일의 부스터와 공통으로 운용되며,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이 공격용 탄도미사일이라면 순항미사일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스민이라든가 JSM,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술, 또 12식 기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역시 도서방위용 명칭부터 사정 2,000km급 도서방위용 대한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한다는 건데요. Hypersonic Guided Missile입니다. 이 극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약 한 1.7km/s죠. 초속 1.7km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하며,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력이 마하 2, 3 정도 되죠. 그보다 2배가 넘는 속력으로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이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장비청, 아틀라 ATLA, 일본 방위장비청이 이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언론이 한번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일본의 방위장비청이 선박이나 지상 목표물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유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이 새로운 미사일 개발 작업은 2019년에 시작되어 2030년대에 완료될 예정이다. 아틀라는 현재 프로토타입 엔진 연구 계획을 체결한 현지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스크램제트 엔진의 개발 단계에 있다.
이 미사일은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즉 초음속 연소 램제트 엔진을 결합한 듀얼 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구동되어 마 5 이상의 극초음속을 포함한 광범위한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대 중공업 회사이며 또 최대 방위산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1934년에 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제국 일본 최대 민간 기업으로 전투기, 기차, 전함 등을 제조한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1950년 한국경제 당시에 군사무기를 또 미국에 판매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린 바가 있죠. 이 초음속 활공탄 개발리의 방위장비청은 작사 이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인데요. 작사와 2016년부터 연구협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위장비청의 연구개발에 대한 이 홍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연구해서 또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일본의 우수한 전파 시크 기술을 활용해서 전투기의 유도무기 내장하에 대응 가능한 중거리 대공 유도탄을 비롯한 각종 유도탄의 소형 고성능 시크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며, 이 본소형 고성능 시크 관련해 가지고 미래 중거리 대공 유도탄의 추진 장치로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선택지로 고려되는 것이 이제 덕트 테트로 로켓 엔진이라는 건데, 영국이 개발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적합성을 유럽에서 실용화된 메티오로 유럽 6개국이 공동 개발한 중거리 대공 유도탄을 말하는데, 이 구성품을 활용하는 영일 공동 연구로 이것을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연구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이제 성능 개량하겠다는 건데요. 도서 지역의 공격에 대응하고 적의 이제 수상 함정 대처 능력을 강화해서 해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량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사진이 12식 지대함 유도탄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조한 이 미사일은 직경이 350mm에 길이가 약 5m 부스터 포함해서 정도 되고요. 무게가 700kg 정도 나갑니다. 사정거리는 약 200km 정도인데 17식 함대함 유도탄은 400km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이를 개량해서 1000km 이상, 앞으로 또 1500km 이상 사거리를 연장한다고 하죠. 일본 자국산 토마호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5개의 지대함 미사일 연대들 가운데 서부방면대 소속의 1개 연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연대들도 이제 축차적으로 배치를 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연대가 총 16대, 각 중대가 4대씩 해서 총 16대의 지대함 미사일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당 6발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각 연대는 96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구축함에 대함 미사일이 8발 정도 탑재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베 전 정권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제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로서 주로 오키나와 열도 등지에
이도들을 침공하는 중국군의 상륙 세력에 대한 신속 대응을 상정하고 있죠. 일본이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서부 방면제 소속 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개념은 공식적으로는 센카쿠 열도, 센카쿠 제도, 다오이다오죠. 에서의 중국과의 분쟁 대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해당 부대가 지리적으로는 대한해협과도 근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사시에 한국 해군에도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다목적 유도탄 시스템의 성능 개량입니다. 도서부의 공격에 대응하고 사거리를 연장시키며 동시다발 목표, 또 고속 목표에 대처하고 전방위 대처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도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입니다. 신함대공 유도탄의 개발인데 호위함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고 적 항공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장사정 함대공 유도탄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개발이 완료된 이제 미사일들인데요. 공삼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이 유도탄은 육상자위대 고사특가부대, 방공포병부대에 편제된 미사일로서 방면대 대공화력의 주력인 공삼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의 저공목표 순항미사일과 고속목표 공대질 미사일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교전 능력 향상으로 방어 범위를 확대하고 핵 득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ASM-3 고성능 대공화기가 탑재된 적 전투함정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도탄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이지스함에 배비되어 운영하는 신탄도미사일 방위용 유도탄 SM-3 블록 2A 미사일로서 미사일 방공의 일익을 담당하는 첨단 기술이 되겠는데 미국 본토에서 이 이제 유도탄 발사 실험에 성공을 하였죠. 다음에 이제 AAM-5B 유도장치 개선인데 이 시커의 냉각 지속 장치를 연장시키고 대적외선 방해 대처 능력과 배경 식별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냉전시대 일본의 자위대 변화에 대해 최첨단 미사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연구개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피상적으로 들어왔던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최첨단 전력 증강의 실질적인 변화 모습이 앞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